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자, 정확하게 하루 전인 어제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에서 첫 번째 아이템이 뭐냐? 윤석열 왜 대통령 되려 했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80일인데 결코 짧지 않은 이 기간, 이 시간 동안에 과연 무엇을 했느냐? 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떤 목표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국정 슬로건조차 하나 없는 이 번지수도 없는 이 그야말로 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께 윤석열 정권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제가 선언을 합니다. 네. 지지율이 30%대인데 이게 20%대로 떨어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음 주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딱 뉴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20%대로 떨어졌어요. 네, 20%대로. 그야말로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아,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응?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3S다. 스트롱 프레지던트. 강력한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집권당. 스트롱 룰링 파티. 그 다음에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된다. Strong People's Support.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집권당,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강력한 대통령이냐? 좌고우면 도리도리. 아니면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존중한다고 하는 친 DJ, 친 노무현, 보수의 노무현. 응? 취임하자마자 국민들한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삼류 포퓰리스트.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실력과 용기와 추진력과 애국심,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집권당이라는 그 국민의힘, 그 콩가루 집안 오합지졸, 당대표가 성 스캔들, 섹스 스캔들로 징계를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송대관의 네 박자 부르는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썩어빠진 집권당, 이런 대통령과 이런 집권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은 이건 사필 규정이다. 이거야말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적중한 거예요. 올 것이 오고야 마른 거야. 네? 왜 올 것이 오고야 말았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바랐던 민심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역주행을 했기 때문이야. 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야. 보수 우파 중도층에서 끊임없는 경고를 했죠. 네? 마치 저 남해에 가면은 왜 계단식 이거 있잖아요. 계단처럼 계단식 하향을 하는 거야. 처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매주 2%, 3%, 4% 하다가 이제 6%, 10%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그 세력이 뭐냐? 바로 보수층이다 이거야. 응? 이 보수층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학을 떼가지고 넘어온 중도층, 이 보수 우파와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은 그 인내심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 거야. 20% 지지율이라는 건. 네? 그 28% 지지율 중에 네? 매우 지지한다가 10%밖에 안 돼. 10%대. 그럼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지켜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역주행하고 있는가? 왜 도대체?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승리에 대한 분석부터가 보수 우파와는 생각이 다른 거야. 보수 우파가 내가 좋아서 찍었나? 이재명 싫어서 찍은 거 아니야. 딱 이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 보수 우파가 그토록 싫어하는 것만을 골라가지고 염장을 지를 수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우파한테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거야. 이래도 지지할래 말래, 이래도 지지할래 말래. 응? 왜 그러냐? 보수 우파는 쳐다보지가 않는 거예요.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 우리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못해 찍었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 우파 너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칫하면 떨어질 뻔했다. 오히려 보수 우파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배째라 그러는 거야. 대놓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노무현을 그 미화한 변호인이란 영화를 가장 좋아한다? 송강호 당신을 내가 가장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응? 근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사유체계라는 게 뭐냐? 탈보수 우파야. 탈보수 우파. 네? 친 DJ, 친 노무현. 그런데 인력은 뭐냐? 봤잖아요.
어떻게 김한길을 대통령 직속 제1호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김한길이가 누구냐 이거야. DJ의 아바타고 이른바 아버지가 사회주의, 대한민국 사회주의의 대표적 사회주의자인 김철의 아들이고 그 김철 아버지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고백한 그 김한길을 갖다 놓고서 지지율 보수 우파한테 지지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지. 응? 노무현 정권의 모든 정책을 다 설계한 변양균과 김병준을 데려다 놓고서 보수 우파한테 표 달라고 할 수뿐만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를 의식했으면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그 지지 세력들. 자, 윤석열 정부는 실용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이념이 아니다는 거야. 국민이 바라는 건 민생이다는 거야. 무이념. 무이념이란 건 뭐야? 무이념이라는 건 탈보수죠. 올 것이 오고야 마는 거야. 응?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문재인 청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해 월북 조작 사건, 동해 강제 북송 사건은 왜 지금 뒤지고 있느냐? 이것은 터져나온 거야. 터져나온 거야. 지금 이재명 수사 올스톱했잖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하려다가 수사 못했다고 하는 거 지금 아무 진전이 없잖아. 네? 한동훈이가 다 윤석열 검찰 하나회들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지금 다 막아버렸잖아. 안 나오잖아. 응? 문재인 청산을 단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정말 이를 갈고 혐오하는 이재명은 지금 전당대회 출마해가지고 8월 말에 당대표 되겠다는 거 아니야. 지지율이 오를 리가 없지. 네? 이게 바로 윤석열 리스크인 거야. 이게 바로 윤석열 리스크인 거야.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라는 그 원성과 탄성이 지금 전국을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윤석열 리스크야. 이게 바로 윤석열 리스크야. 응? 굳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배경은 뭐냐? 바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주술적 판단이다 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정서야. 합리적 의심이고. 응?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인사 대참사. 인사를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고창해온 이른바 공정에 어긋난 마이웨이 인사한 거야. 네? 어제 말이죠.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플랫폼 위원장,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라는 걸 어제 대통령실,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어요. 그 위원장이 누군지 압니까? 위원장의 고건 총리의 아들이야. 제가 조마뉴스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고건 총리의 아들인데 대광초등학교 1년 후배야. 네? 전혀 반성이 없는 거야. 대광초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서울법대, 네? 서울법대 나온 검사. 응? 정말로 웃기지도 않는 연고주의, 웃기지
보이지도 않는 검찰 엘리트주의.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그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캐캐묵은 이른바 검찰 엘리트주의. 응? 아니면은 강원도 강릉 동해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마시고 다니던 사장들, 그 사장들 아들, 응? 벼락 출세.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야. 지금 사회 속동수독하고 있는 강승규가 말하는 게 딱 맞는 거야. 엽관제야, 엽관제. 이게 완전히 19세기 말이야. 승자 독식인 거야. 엽관제.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무슨 부산에서 지냈던 무슨 김 사장 아들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 7급이든 6급이든 5급이든 간에 갖다 심어놨으면 보수 우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응? 지금 완전히 복고풍이잖아. 복고풍. 김대중, 노무현 아니면 이명박계. 그렇잖아요.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참모,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해박한 그런 전략가들이 모여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리고 행정부를 구성해도 될까 말까인데, 정권을 세울까 말까인데 완전히 역주행이야. 역주행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역주행인 거야.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다가 45년을 구형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역사적 사실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윤석열의 원죄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느냐, 또 당선될 경우에 과연 얼마 차이로 당선될 수 있느냐, 그리고 당선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윤석열 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윤석열 정권이 과연 얼마 갈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고 했잖아. 중대한 변수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그게 무엇인가는 모르겠으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멘붕 상태가 올 것이다 했잖아요. 6개월 안에. 그게 지금 80일, 2달, 2, 3, 6, 6, 2달 20일 만에 본격적으로 그 터널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00% 윤창중의 예측이 적중한 거예요.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 휘발유를 붓고 있는 거지.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는데, 자 보세요. 30%대로 떨어졌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정상회의를 갔다 오니까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공개적으로 전면 등장하고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버지 윤기중 선생을 모셔가지고 만찬을 했어. 태평성대야. 네? 드디어 30% 초반으로 갔어. 어떻게 했어요? 30
32%, 33%.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0% 초반이 나오고 부정적 여론이 완전히 60%를 넘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 국민적 세평을 통해서 60% 이상이 혐오하고 있는 비혐오, 소위 혐오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평가가 난 김건희 여사를 주인공으로 만들었잖아. 어디서? 울산에서 열린 정조 대왕함 그 진수식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이른바 금도끼로 내려치는 그 진수식, 거기서 주인공을 만들었잖아. 금도끼 밧줄 자르기 퍼포먼스에 언론의 모든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주인공으로 만들었잖아. 이건 뭐 정치 안 하겠다는 거야. 응? 그리고 터진 게 뭐냐? 소위 말하는 뭐야? 그리고 터진 게 아니라 그 앞에 터진 게 뭐냐? 이른바 권성동과 문자 교환한 거. 이게 탄로났잖아. 이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라.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해라. 응? 이준석이가 당원 당규에 따른 윤리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딱 끊어라. 안 했잖아. 응? 이 문자 사태요. 이것은 이준석이가 뭐 2030 영향력이 대단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 문제의 본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우리 텔레비를 시청할 수가 있어. 지금 채팅창도 다 볼 수가 있어. 이게 뭐냐 이거야. 이준석 리스크라는 것도 이준석이가 대단해서 영향력이 대단해서 그렇지 않다고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잖아. 성대가 찢어지도록 얘기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쾌도 난마식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준석을 잘라내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번에도 똑같은 거야. 무슨 이준석 때문에 떨어진 게 절대 아닌 거야. 이준석 문제를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바로 그 도리도리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딱 폭로가 됐잖아. 소위 말하는 권성동과 불륜관계라는, 마치 불륜관계 스캔들처럼 두 연인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가 나왔잖아. 그럼 거기서 딱 인정을 해야지. 그게 공정이지. 아니 왜 아무것도 모르는 홍보수석이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냐고. 권성동이가 해명하고 대신 사과하고. 어제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했다. 28%다. 대한민국 정계가 난리가 났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어떡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이거 쫓겨나는 거야 라 걱정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느냐. 자기가 살던 서대문구 신촌지구대에 나타났다.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건 말이야.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목을 쳐야 돼. 응? 이것뿐만 아니야. 대통령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거야.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30분 전에 무조건 연기하고 바꿔버리고. 어제 그 신촌 지구대를 가가지고 경찰관 격려하는 거 좋아. 누가 하지 말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세요. 이건 완전히 노무현이야. 노무현의 가면을 쓴 소위 보수의 노무현이야.
뭐라겠? 난 깜짝 놀랐어. 학생 때 술 먹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바글바글하다. 어? 그거 웬만하면 좀 술 얘기 좀 그만하고 웬만하면 그거 먹는 얘기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어? 그 경찰서 그 뭡니까 지구대 가가지고 학생 때 술 먹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바글바글. 여기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서대문서 형사과로 보내잖아요. 어? 반말 섞어가면서.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야. 어? 노무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 보수가 이를 갈았어. 어? 대한민국 장군들이 미국 사람 바짓가랭이 잡고 형님 나라 지켜주세요. 이게 장군입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노무현식의 말이야. 그 진짜 그 무식하고 조야하고 말이야. 그야말로 참 상식 이하의 그 언어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는데 어디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응?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집권당, 강력한 국민 지지. 이거 없으면 무너지는 거야. 이거 없으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감옥 가는 거야. 감옥을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누구다? 대통령부터 가는 거야. 대통령부터. 응? 왜 그래?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윤창중이 한 얘기가 뭐냐. 지금까지 이건 다 잊어버리고 보수의 대동단결을 기반으로 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시여 그 보수 대동단결, 보수 우파를 정치적 기반으로 가면서 위원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입에 닳도록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 제주 4.3 내려가가지고 국가 폭력이라 그러고 그게 검사 출신이 할 얘기야? 제주 4.3 때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실종된 대한민국 이 군대와 대한민국 경찰 가족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이가 피눈물 흘리게 하고 또 부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야 대한민국 보수우파 눈에다가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역주행을 하고서 이건 지지율 28%라는 게 내가 볼 땐 많이 나온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한심한 거 내가 볼 때 이 민도가 문제 있는 거야. 5.18에 가가지고 얼마나 논쟁적인 게 5.18이야. 거기 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오늘부터 광주 시민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야. 이건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회복 불능인 거야, 이걸.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걸. 소를 지금 물가까지 끌고 왔는데 물을 먹으라 해도 물을 먹지 않는 거야. 다음 주에는 지지율이 20% 중반으로 갈 거다. 아니면 초반으로 간다. 두고 봐라. 네. 정말 간절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호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시여 당신부터 받게 된다. 네, 이미 비극의 터널 속에 들어갔다. 완벽하게 들어갔다. 참 이런 쓴소리만 하는 것도요 괴롭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배현진 사퇴 단독 범행인가. 자,
이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그 스타일이 어떤 건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앞으로 한 10여 분 동안 제가 이걸 갖고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제가 슬쩍 언급했죠. 중앙일보 특종이었다. 배현진이가 최고위원직을 버릴 것 같다. 그런 보도가 중앙일보에 나왔다. 그럼 버린다는 건 뭐냐? 권성동 체제를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거다. 그렇게만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어요.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어요. 자, 요것이 과연 배현진이가 단독으로 판단해서 결행한 거냐? 천만의 말씀이지. 자, 이런 거야말로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배현진 하면 벌써 구조가 쫙 나와야 돼. 응? 배현진? 홍준표를 생각하면 그건 바보야. 홍준표가 당대표 때 MBC 9시 앵커 워먼을 했던 그 배현진이를 송파에 공천 줘가지고 거기에만 멈추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배현진이는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네? 홍준표라 한번 겪어본 사람은 무조건 고무신 거꾸로 신어. 에이, 더러 못하겠다. 난 그렇다고 봐요. 그 배현진이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한 거예요. 네.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배현진이가 이런 사퇴, 최고위원 사퇴를 결행하게 된 배후 세력이 누구냐? 그것은 장제원이가 장제원. 네, 장제원인 거야. 그렇게 쫙 생각이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이게 장제원인 거야. 배현진 뒤에 장제원이가 있는 거야. 응? 드디어 장제원이가 권성동 뒤통수를 치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권성동은 장제원이는 사라진 게 아니라 권성동 뒤통수 때릴 그 타이밍을 찾고 있다. 이게 적중한 거야. 설명해 드릴게요. 7월 8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을 징계했어요. 그때 권성동이가 곧바로 이준석을 징계한 것은 권위가 아니라 사고다. 따라서 권위면은 비대위나 조기 전당대를 통해 가지고 채워야 되겠지만 이건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건 뭐냐? 한정적이다 이거지. 응? 임시다 임시.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완전히 선방을 쳐가지고 지가 셀프 대표가 된 거야. 셀프 직무대행, 대표 직무대행이 된 거야. 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리도리라는 걸 알아. 권성동이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야. 응? 그걸 딱 치고 나간 거야. 권성동이가. 욕심이지. 그걸 기반으로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지가 먹으려고 한 거지. 응? 그래서 대행체제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한은 뭐냐?
비대위나 조기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려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소위 말해 윤심이었던 거야. 응? 윤심이었던 거야. 그 윤심을 알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진석이가 이준석이 조진 거거든. 너 왜 우크라이나 튀느냐? 너 왜? 그리고 무슨 혁신이냐? 튕그란 말. 이건 뭐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다 아는 내용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권성동의 난인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심 원안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거야. 8일날. 그래가지고 8일날 9일날 이게 권한대행체제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겠구나 해가지고 저 영혼 없는 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대한민국에서 이 지금 국민의힘 초선의원이 68명이에요. 이건 완전히 철새들, 응? 기회주의자들. 그래가지고 반발이, 그래서 이제 이게 윤심인 줄 알고 쫙 뭐 초선의원들이 모여서 대행체제로 가자. 거기서 이제 유상범이가 총대 메고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내가 아니라 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잖아요. 근데 장제원이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아닌 거야.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고 다른 거야. 슬금슬금 반발이 커지니까 권성동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종의 압력, 겁박을 준 거지. 그래서 다음 날 10일 날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하고 정무수석을 뺀 채 윤핵관인 윤한홍, 이철규, 강원도 동해 삼척에 이철규를 참석시키고 장제원이가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로부터 사후 추인을 받아낸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비대위나 조기 전당대회예요. 장제원이가 알기에. 근데 권성동이가 그걸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거든. 장제원이가 대든 거지. 그게 뭐냐? 권성동이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그 7급, 9급 운으라고 딱 나오니까 말씀이 거칠다. 딱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장제원이가 권성동이를 호시탐탐 쳐다본 거야. 노려본 거야. 그러던 중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문자 사건인 거야. 문자 사건인 거야. 완전히 상황이 악화돼 버린 거야. 권성동이가 갑자기 수세에 몰린 거야. 그래가지고 7월 8일 날 직무대행체제라고 지가 셀프 발표를 하고서 어제 그저께 27일 한 열흘도 안 돼가지고 권성동이가 최고의 위기에 몰린 거야. 여기서 장제원이가 머리를 쓴 거지. 여기서. 근데 장제원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머리를 쓰게 만든 이유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을 만난 거 아니에요? 권성동을 언제 만나느냐? 그 울산의 그 현대중공업에서 열렸던 그 정조대왕함 진수식 가는데 그 비행기를 같이 탔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권성동을 만나가지고
아, 며칠간 고생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걸 이건 권성동이가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성동 체제가 굳히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여기서 장제원이가 총대를 맨 거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응?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 권성동이가 윤석열 생각을 또 왜곡하고 있다. 아니, 장제원이도 윤석열을 만나봤을 거 아니야? 자, 완전히 지금 스테레오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 만나면 권성동 주장하는 거 듣고서 그렇게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고 장제원이 만나면 장제원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야. 정말 모시기 어려운 사람이야. 응? 그래서 장제원이가 지금 권성동이가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고 있는데 윤심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카드가 뭘까? 응? 장제원이 똘마니가 누구냐? 지금 정무수석 이진복이야. 이게 소위 말하는 장제원이가 대통령실에 연락병으로 심어놓은 부산 인맥이야. 부산 인맥. 이진복을 통해서도 확인했겠지. 야, 이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비대위로 가는 게 한 70%고 30%는 권성동 대표가 우겨서 지금 어찌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건 합리적 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게 다시 돌아왔다 이거예요. 비대위로 가는 걸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수위 대변인을 누가 시켰어요? 인수위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배현진을 장제원이가 시킨 거예요. 장제원이가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시켰어. 그게 누구냐? 배현진이야. 장제원이가 민들레를 만들 때 이른바 반권성동 계보를 만든 게 그게 민들레거든. 그 민들레 핵심 멤버가 누구냐? 바로 배현진입니다. 배현진. 예? 이 민들레 이 모임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윤핵관들이 더 많습니다. 장제원, 저 포항의 김정재 의원, 그 여자분, 그 다음에 부산의 박수영이, 배현진이,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의 이철규. 여기에 지금 뭐냐? 배현진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이거 장제원이가 배현진 시켜가지고 지금 권성동이가 무너지게 밑장 빼는구나. 그러니까 배현진이가 최고위원 사퇴를 하니까 권성동이가 바로 알아들은 거야. 이거 장제원이 시켰구나. 그래서 권성동이가 버티기를 한 거죠. 최고위원이 사퇴했다고 비대위를 구성한 전례가 없다라고 버틴 거야. 그랬더니 장제원이가 이른바 두 번째 들고 일한 게 뭐냐? 초선 의원 32명을 동원해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연판장을 띄운 거야.
연판장을. 그 32명을, 조선의원 32명을 동원할 때 장제원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비대위다. 권성동 이거 직무대행체제가 아니다. 비대위다 말이야. 이쪽으로 가자. 라고 흘린 거야. 이게 뭐냐? 권성동의 난에 대응해 노려보던 그 장제원의 난인 거지. 무서운 거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윤석열 정권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 권성동과 장제원이다. 이런 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뭐 제2인자니 3인자니 이 거론되는 현실이 너무도 정말 한심하고 비참한 일이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권성동과 장제원이가 이명박 정권 때에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이신 이상득 그리고 이른바 굴러 들어온 이재호가 서로 대가리 터지게 싸웠던 거하고 똑같은 거다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장제원이가 초선의원 32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초선의원 32명이 움직인 건 이건 분명히 이건 장제원의 입김이지. 지금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과거 옛날의 초선의원이 아니에요. 달고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32명의 그 연판장을 들이대니까 권성동이가 백기투항, 백기를 들은 거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그거 판단한 거예요. 네? 자, 이걸 보면 뭐냐. 이것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인자 관리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야. 권성동이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권성동을 쳐버려야지. 이 정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성동을 쳐야만 윤석열이야 산다. 여기도 도리도리야. 도리도리. 이 도리도리 스타일이 누구랑 비슷하냐? 이명박 대통령하고 똑같다 이거야. 이른바 이재호와 이상득, 이상득과 이재호의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도 내지 않는 거야.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이상득이는 감옥에 갔어요. 네? 자기 동생이 대통령인데 포항에 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려고 했어. 그거 말렸던 정두원이 감옥 갔어요. 말리다가. 네? 이재호는 어떻게 됐느냐? 이재호. 박근혜 대통령한테 맞서다가 서대문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졌어요. 국회의원도. 그러면서 정무장관 한번 하면서 완전히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야. 그때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 박근혜 대표를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간 거야. 할 수 없이. 이명박 정권이 무너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줄줄이 감옥 가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긴 거야. 비대위원장을. 그래서 거기에서 뭐 김종인이다, 이준석이다, 이상돈이다, 이양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윤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야. 역사라는 게. 참 기가 막히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엄청난 혼란, 집권당의 엄청난 혼란으로 갈 겁니다. 큰일 났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